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뭐 이리저리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도 있었죠, 국내에서. 그리고 이리저리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마음이 도저히 안 생겼었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몇 분이 자극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내용을 잡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제가 임상에서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증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증상을 뽑아서 제가 어떻게 상담할 때 설명을 드리는지 그렇게 한의학적인 자료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면 꽤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정 원장의 한의학 상담실. 오늘 만나볼 증상은 턱의 불편과 이갈이 증상입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 턱 발음이 조금 애매합니다. 강호동 씨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만나 뵀던 여자분은 여성 환자입니다. 40세 정도고요. 소음인 성향, 그러니까 키가 한 160 중반에 좀 호리호리한 그런 여성분이셨는데, 친구 소개로 오셨어요. 친구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턱을 불편해 하셔서 제가 침을 한번 썼거든요. 그리고 꽤 많이 좋아지셔서 이분을 소개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턱에서 소리가 나고 입을 크게 벌리기가 어렵다 라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잘 때 이를 간다. 이건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자,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동의보감에는 나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의학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짚어보고 가죠. 자, 우리가 턱을 이렇게 벌리고 오므리고 음식을 씹고 껌을 씹고 할 때, 그때 주로 쓰이는 근육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근육이 우리가 이 턱을 운동할 때 관여하는 근육인데요. 척두근이라고 이 측면에 조갑이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그죠? 그리고 교근이라고 해서 턱 밑에 이렇게 턱에 우리 껌 씹으면 많이 커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교근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이 턱 운동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턱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척두근은 영어로 T로 시작하고 이 교근은 M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T, M, D 해서 척두하악 장애라고 해서 이 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요즘은 치과나 그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에서 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턱과 관련된 장부는요, 소장, 내장, 그리고 담, 삼초, 이렇게 네 가지가 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제 방에 있는 동인, 그죠? 동인. 경락과 경혈이 표시된 인형인데요. 그 측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인형에 이렇게 경락과 경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 녹색 선이 올라갑니다. 색깔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측면 보면은 척두근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교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측면을 이 담의 경락이 녹색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삼초경은 이 노란 선인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귀를 돌아서 이렇게 이 관자놀이 지나서 눈썹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지나가게 되죠. 그죠? 척두근을.
그리고 이제 소장의 경락은 이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교근을 바로 위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대장은 요 흰 선인데요. 이렇게 턱 밑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락이 이 머리 옆을 지나면서 이 척두근과 교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락 말고 한의학에는 또 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근, 근육할 때 그 근자죠. 그래서 경락이 관할하는 근육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 네 가지 그림을 보면 경근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경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소장의 경근이고요. 이 부분에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건 대장인데 턱 아랫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경인데 이렇게 머리 측면에 이렇게 척두근 쪽하고 이쪽 하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근에도. 그리고 이 부분은 삼초인데 측면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 턱관절 질환의 대부분은 이 소장과 담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장은 교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담은 척두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장부에 문제가 있으면 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소장과 대장은 소화기관이죠. 그죠? 소화 장부에 문제가 있어도 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담과 삼초는 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도 이런 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이 척두근 부분, 특히 담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막 화가 나고 하면 이를 꽉 깨물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근육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편두통도 여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 소장과 담을 체크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 부분을 조정해주면 많이 호전됩니다. 오늘 상담했던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 소장 쪽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침을 썼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침을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아픈 부위에 침을 쓰는 경우보다는 삼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손발에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필요시에 이 부분이 높긴 하지만 주로 손발에 씁니다. 제가 손에 그래서 침을 써서 호전시켜 드렸는데요. 이처럼 한의학에서 볼 때는 소장, 대장, 담, 삼초가 장부의 영향이 이렇게 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 소장과 담, 소화장애나 스트레스 상태가 이 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변별해보고 그 경락을 조정해주면 대부분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갈이 증상인데요. 사실 이 증상은 치료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잘 없죠. 턱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죠? 근데 저도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이 이갈이 증상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자, 동의보감에 보면 아치문이라고, 이 문은 파트입니다. 파트. 동의보감의 파트인데요. 치아, 아치. 치아와 관련된 파트에 보면 개치라고 나옵니다. 개치. 이게 뭐냐 하면 쫙 한문이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잘 때 상하, 치상마, 절유성, 그러니까 위아래 치아를 서로 갈아서 소리가 난다. 이갈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개치라고 한다. 그리고 알치라고도 하고 그리고 교치라고도 한다. 이러고 이제 뒤에는 그냥 치법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상한 열병, 그러니까 독감이나 그런 심한 감기로 인해서 일을 갈 때는 소아 파트, 어린이 파트를 참고해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문, 어린이 파트에 딱 가보죠. 가면 교화라고 나옵니다. 교화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교치죠. 이것도 일을 가는 증상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아래 치아를 서로 간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 이갈이죠. 이걸 개치 혹은 교화라고 한다. 또는 알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변증이 나옵니다. 원인이 뭔지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열이 위부, 그러니까 위부분에 들어가도 이를 갈고, 그리고 독, 그러니까 이게 열독을 얘기합니다. 열독, 심한 열, 그죠? 열이 신장 부위에 들어가도 이를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성분에게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침을 썼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이후에 안 오시네요. 다음에 오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보감에 보면 이를 가는 증상은 이런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절해 주면 이갈이 증상도 호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했죠. 혹시나 턱이나 이갈이 증상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아픈 부분의 근육을 조금 잘 마사지 해주셔도 어느 정도는 호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카카오톡 채널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상담을 주시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하신데 잘 질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도 차마 제가 내용을 구성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못 올려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뭐 상담 받듯이 본인의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댓글을 주시든 메시지를 주시든 아니면 뭐 메일을 주시든 카카오톡 채널에 알려주시면 제가 괜찮은 내용이고 영상으로 찍을 만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적인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질환이나 이갈이 증상도 한의원에서 치료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뭐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좀 힘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도 뭐 길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이제 한의학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공부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살아가야죠. 뭐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그 상황에 놓이더라도 제가 그래도 오랜 기간 그래도 정말 애타게 공부해서 제 머리에 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도움이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더 게으르지 않게 찍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 세상 모든 일들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